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땅 살 때 주의할 점, 시골에 땅 살 때 잘못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방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비일비재하게 시골에 귀촌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귀촌을 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귀촌을 하는데 땅의 분쟁에 휘말리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선 땅을 살 때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게요. 지금 이 도로를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측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은 이 집 땅이고요, 반은 이 집 땅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서로들 그냥 조금씩 땅을 내 땅이어도 내주고 그냥 그렇게 다 마을끼리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분쟁의 여지가 자꾸 생기면서 마을 정비 사업이라 그래서 시골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로를 깔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마을의 그 농어촌 정비 사업이 아닌, 그냥 지금 여긴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고 저 뒤쪽에 집은 있는데 저 집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근데 저 집을 지금 그냥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을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못 막아요. 여기를 막는다고 도로가, 여기가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어도 저 집 뒷집이 다니는데 방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저 집을 샀습니다. 저 집을 사가지고 부셔요. 인테리어를 해서 저기서 살면 상관이 없어요. 자, 서울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저 집을 샀습니다.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달라져요. 주인이 바뀌면 이 도로를 이쪽 주인하고 이쪽 주인한테 허가를 받고 다녀야 돼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이 도로로 인해서 이윤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저 뒷집이 땅을 팔아가지고, 원주민이 땅을 팔아서 만약에 제가 저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도로를 그냥 못 다닙니다. 이쪽에서 태클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다 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젖어 있다. 요즘에 폐가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폐가. 집이 젖어 있다고, 네, 집이 젖어 있고 집 있고 도로 있다고 그냥 땅 사시면 안 돼요. 땅 사실 때, 폐가 같은 거 사실 때 이런 시골에 폐가가 있는 곳들은요 굉장히 도로 분쟁이 많습니다. 요즘에 심해요. 그래서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을길에서부터 마을 그 큰 도로에서 이 마을로 조성되는 도로가 이게 사도가 아닌지, 사도가 있으면 안 돼요. 사도가 있을 경우 머리 아파요. 법이라는 게요 정해진 게 없어요. 분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귀촌하시고 귀농하시면서 시골에 폐가라든지 시골에 땅을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폐가를 샀습니다. 폐가를 사가지고 폐가를 사서 그냥 철거하고 부셔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집을 제가 사가지고, 서울에서 와서 제가 사가지고 다닐 경우에 이 도로를 이 주인들이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하는데 저 집을 인테리어에서 제가 쓸 수는 있는데, 새 집을 진다고 부셔가지고 집을 지려면은, 그러니까 저 집을 서울 사람이 샀다 이거예요. 기존에 원주민이 살던 집을 서울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마을 도로가 이게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어도 이 도로를 이 주인들이 양쪽에서 이쪽 주인하고 이쪽 주인이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막을 수가 있느냐, 저 집을 사가지고 옛날 오래된 집이라 부셔버릴래. 부셨어. 포크레인으로 부셨어요. 그러면 멸실이 됩니다. 집이 멸실이 돼요. 그러면 새로 허가를 내갖고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들 중에 그냥 폐가를 사가지고 너무 노후됐다고 부신 거예요. 근데 이 도로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을 정비 사업으로 시멘트를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갔더니 그 당시에 받았던 도장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가 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시골은, 시골 귀촌에서 가장 힘든 거는 도로 분쟁입니다. 도로 분쟁. 그래서 폐가를 사셨을 경우에, 저런 폐가를 사셨을 경우에 무작정 부셔버리면 안 돼요. 저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막지를 못해요. 기존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실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3m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양쪽으로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는 차, 가는 차. 그래서 비켜야 되는데, 요즘에 도로 같은 경우 시골에 가보면 막 우리 산 높은 데다가 막 전원으로 땅 사신다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도로가 비키지 못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 경우에는 도로가 좁아서 부동산 등급도 낮게 나오고요, 땅값도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때 교차가 되는 이게 너무 길지 않은 100m에서 200m를 넘지 않는 그런 땅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손님들이라도 오고 그러면은요, 차가 막 행락객들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시골에. 그럼 막 계곡 같은 데 오면 도로에 차가 비키질 못해 갖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가 6m 도로라든지 한 4m 정도, 자동차가 이렇게 서로 비킬 수 있을 정도 그런 곳에 땅을 사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런 폭이 좁은 도로가 너무 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500m, 막 1km 막 이러면은 그 땅은 나중에 사고 나서 후회를 해요. 제 경험입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새로 진 집이에요. 제 지인분 집인데, 이 지인분 같은 경우도 여기 지적도상에 여기가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여기 측량을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측량이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인데도 이쪽으로 기존에 주민분들이 다니시던 농사 짓던 땅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쪽으로 디밀어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인심이 좋아서 극히 드무신 분들이고요. 내 땅 시골에서 요즘에 귀촌해 보면 1cm도 양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요즘에는 외지인들이 원주민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시골은 현실이 그래요.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가 지금 앞에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쪽이. 근데 여기서부터 이 들어가는 도로가, 이게 시골길이 다, 시골은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조금씩 내 땅을 양보해 갖고 다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인분이 저 뒤쪽에 실제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데 옛날 고택을 그대로 살고 계시고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집주인들이 살지도 않는데 땅도 안 팔고 신축을 하려니 집값보다 땅값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지 않고 집을 놔두고 있는 이유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아스팔트에서, 이 아스팔트에서, 여긴 4m 도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를 지금 막지는 못해요. 여기를 지금 예를 들어 집을, 저 안쪽에 집을 지려 그러면은 여기를 분명히 허가를 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부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대부분 이래요. 시골들은 다 조금씩 양보하고 사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시골에 땅을 사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